부여는 중심지가 딱 두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만주하면은 만주하면 국내성,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평양성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렇게 돼서 우리 그 비류와 온조요. 비류와 온조를 내 아들인 것처럼 열심히 잘 기르고 행복한 4명의 가정이 4명으로 된 가족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부러진 칼을 들고 친아들이 내려옵니다. 유리가 내려와요. 비류와 온조가 찬밥되는 순간 아니겠어요? 이때 소선호의 두 번째 결단 들어갑니다. 자, 유아에 이어 자 소선호의 두 번째 결단. 자, 비류와 온조 네 나라 만들거라 해서 결국엔 첫째 아들 비류가 내려간 땅은 미추홀이라고 지금의 인천이에요. 아, 근데 뭐 밀물 썰물 막 밀려드는데 뭐 미치는 거죠, 비류. 아이고 씨, 잘못 잡았다. 그 동생은 온조 어디예요? 위례성에 도읍을 잡죠. 그죠? 지금의 하남 땅입니다. 자, 한강 아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역시 또 고구려 유이민들이 내려와서 뭘 만드는 거예요? 백제국을 차리게 됩니다. 부여는 역사 속에 없어지는 나라거든요. 역사 속에 없어져요. 쪼개져요. 3세기 때 쪼개지는 바람에 이제 4세기 때부터 점차 고구려로 계속 넘어가는데, 동부여 강개토대왕 때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부여가 언제 넘어가게 되냐면 저기죠. 문자명왕. 그게 이제 장수왕 다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부여가 최종적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건 장수왕 지나서 문자명왕 때 최종적으로 이 부여가 역사 속에 없어집니다만은, 고구려나 백제가 본인들이 부여족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큰 나라죠. 부여족임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초창기의 문화가 굉장히 흡사해요. 부여와 백제의. 그 대표적으로 돌무지 무덤, 이런 식으로 돌을 쌓아 올리는, 돌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무덤 양식을 우리가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와 백제에서만 나와요. 똑같은 중앙집권 국가 신라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게 같은 건국 세력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예, 이런 부분도 일단은 같은 부여족임을 지금 자처하고 있다. 체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여에서부터 고구려가 떨어져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비슷해요. 1번, 만주에 위치하고 있다. 중심지가 지금의 한반도가 아니라는 것도 하나의 공통점이지만, 두 번째, 연맹왕국으로까지 발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오부족 연맹왕국인 것도 같습니다. 오부족 연맹왕국인 것도.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오부족의 성격이 되게 명확해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왕을 중심으로, 왕이 어느 쪽에서 나오냐면 계루부인데 원래는 소노부였거든요. 요것도 아주 헷갈리게 앞뒤를 꼬아서 잘 내요. 근데 은근슬쩍 이게 그렇게 안 외워집니다. 왕은 소보루로 가요. 자, 원래는 소노부가 왕족이었는데 소보루, 자, 계루부로 갑니다. 왕족이요. 계루부. 그래서 고구려 왕족은 소보루였다. 예. 고구려 왕족은 소보루였다라고 하면 덜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엔 소노부가 왕족이었다가 그 다음은 계루부에서 왕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 말고도 관노부, 그리고 순노부와 또 하나가 전로부인데, 이 전로부가 바로 누구를 배출해요? 왕비를 배출합니다. 왕비를 배출해내는 데가 바로 전로부였어요. 전로부는 그래서 왕비족이라고 하나 체크를 해두십시오. 이게 전 왕족이에요. 이건 전 왕족. 계루부는 지금 현재 왕족이고요. 전로부는 왕비족입니다. 왕비족. 왕비를 배출해내는. 그래서 부여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아셔야 되고, 고구려의 소노부, 계루부, 전로부는 아셔야 돼요. 소보루가 왕족이에요. 원래는 소노부였다가 계루부. 오케이? 요게 왕족입니다. 그리고 전로부는 왕비족. 제가 제 수업 들을 때 합격 노트 같이 보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합격 노트 7쪽에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조금 더 풀어져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 안에 표로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굳이 막 필기를 막 하셔야 되니까 막 찾으려고 그렇지, 제 설명에 일단 집중해 주시면 이따가 다 기가 막히게 나와요. 뒤편에서. 자, 어찌됐거나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오부족 연맹 왕국이었다는 점 같고, 왕의 힘이 약하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요, 고구려에서 하나만 더 찝어볼 건, 이렇게 오부족 연맹 왕국이 탄생했는데 각각의 부족장들 있죠. 본인들의 관리를 따로 거느립니다. 본인들의 관리를 따로 거느려요. 이런 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아래로 사자, 조이, 선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관리층들을 따로 거느려요. 본인들의 정치 조직을 따로 갖고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대통령이 비서실장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국무총리가 실장들이야 다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이거면 겉에서 봤을 땐 이게 누가 대통령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죠? 왕이 행차하는데 왕이 신하들을 줄줄줄 데리고 들어오는데 각자도 다 거느리고 들어와요. 아주 재밌는 구조가 펼쳐진다는 거죠. 이때가. 사자조의 선임 같은 정치 조직을 별도로 본인들이 데리고 있다라는 거. 왕권이 약하다라는 거죠. 왕권이 약하다. 그리고 옥저와 동해는 같은 군장국가 단계에 머무르다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변방에 치우쳐서 선진문물 수용이 굉장히 늦다 있고요. 예, 지도에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는 이상 잘 볼 수 없는 부분, 낭림산맥 서쪽에 지금 굉장히 군사적인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도 이들에겐 큰 이들에겐 크게 안 좋죠. 고구려가 일대가 여기 보시면 다 이게 지금 지도가 어둡지 않아요? 저게 다 뭐겠어요? 산악지대라는 얘기거든요.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먹거리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쪽 지역이 오히려 더 추운 부여보다도 부여는 평야가 넓어요. 대신에 평야가 넓어서 사냥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요. 거기다가 밭농사 위주긴 하지만 그래도 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부여의 경제를 얘기할 땐 항상 밭농, 밭목이라고 얘기해요. 부여의 경제를 얘기할 땐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근데 문제는 고구려예요. 더 남쪽인. 남쪽이면 뭐합니까? 다 산악지역이라서 너무나 험준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이쪽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걸음마와 동시에 채찍 휘두르고 말 타죠. 왜요? 약탈에 와야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약탈 경제가 발달합니다. 약탈 경제가 발달하고 그 약탈은 주로 옥저와 동해를 중심으로.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정기적으로 상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사적인 보호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의문점 하나 더. 역사적으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물어요. 그럼 고구려가 다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군사비를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요. 지금 여기 되게 군사적인 엄청난 위협지대라니까요. 이쪽 지역이. 고구려는 이쪽 지역 아예 그냥 받지 않고 이쪽 지역 고구려 깃발 꽂지 않고 그냥 먹거리 갖다 바치는 거 받아 먹으면서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겠답시고 이렇게 가득 치고 있는 형세를 보여주는 게 그게 고구려로 봐서 훨씬 유리해요. 고구려가 군사적으로 치지 못해서 안 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장국가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옥저와 동해였어요. 예,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독자적인 외교관계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한변한 진안으로 들어가면 54개, 12개, 12개 참 작은 소국들끼리 짜질짜질하게 모인 나라들이 바로 요 나라인데 경제력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왜요? 우리나라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물 좋고 평화 좋고 날씨 좋고 삼박자가 고루 다 받쳐주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죠. 벼농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 지역이고 일찌감치 두레와 같은 공동노동 조직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때요 얼마나 벼농사가 잘 됐는지 저수지도 굉장히 많이 축조가 되거든요. 이때 만들어진 저수지 중에 뭐 제천의 의림지라든지 그죠 김제 벽골제 지금까지도 있는 저수지들 있죠. 그죠? 특히 뭐 우리 제천의 의림지 같은 경우는 그걸 기반으로 호서지방, 호남지방이라는 표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명 구분할 때 전라도, 경상도요 이런 표현보다 호서, 호남, 영남 이런 표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 두레와 저수지 축조에 이어서 제가 지금 뭐 말하다가 지금 제가 이 해프닝을 겪었죠? 의림, 호서, 호남. 정말 감사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한번 딱 끊기면 뭔 말인지 완전 깜깜해져요. 예. 호남, 영남 맞아요. 호서 이런 표현이 거기서 나와요. 물론 영남이라는 건 뭐 중령 이제 고갯길 넘어간다 이런 표현이지만 호서, 호남 호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호소 호자거든요. 제천의 의림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명을 구분시킬 정도의 그런 큰 저수지 사람들이 거기를 기점으로 생각한다. 그 정도의 큰 저수지가 이때 이미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이 사망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특이한 점이에요.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단군 왕검이라는 말표현에서 알듯이 단군, 제사장, 왕검, 군장 그런데 그걸 한 남자한테 다 불러 재정 일치, 강력한 지배자의 탄생 알려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부여든 고구려든 옥저든 동해든 다 재정 일치인데 이 나라가 유일하게 재정 분리입니다. 재정 분리.